참솔 심리 사전. 자, 오늘은 성정체감 장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성정체감이 내가 남성인가, 여성인가, 또는 남성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이다, 여성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성정체감인데요. 태어날 때 가지고 있는 자기 자신의 고유의 성적인 정체성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것이 장애라는 진단명을 가지게 될 때까지는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정체감 장애까지 가기 전까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는 5세 이전에는 사실은 성적인 정체감이 완전히 확립이 되지는 않습니다. 태어나서 성장, 발달하면서 사회화되는 과정에서 성적인 정체감을 서서히 인식하고 교육을 받게 되고 그런 환경에 노출이 되면서 가지게 되는 거죠. 사춘기 때 청소년기에 제2의 탄생기라고 부르는 그 시기에 정체감에 대해서 약간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기에 약간 나타나는 것, 그 다음 5세 이전에 발달 단계에서 조금씩 가지게 되는 그 부분, 4세, 5세 되는 남자아이가 치마를 입는다든지 여자아이가 남자 같은 그 머리 모양이라든지 남자 같은 그런 행동, 제스처 또는 의상을 입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 중에 하나죠. 그것을 오히려 너무 자극적으로 받아들여서 놀랄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러나 그 시기가 아닌 그 이외의 시기, 그래서 청소년기를 완전히 지났을 때 또는 6세, 7세, 8세 이후에도 내 자신이 타고난 성, 남성 또는 여성에 대해서 뭔지 모르게 정체감이 성립이 되지 않고 혼란스럽고 부자연스럽고 또는 내가 남성인데도 불구하고 여성에 대해서 더 매력적인 그러한 끌림이 있고 여성인데도 불구하고 남성적인 제스처에 더 관심이 가게 되고 자, 이러한 현상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성정체감 장애의 징후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성정체감 장애가 나타날 때 매우 특이성을 보이고 있는데요. 선천적인 경우와 후천적인 경우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선천적인 경우는 실제로 뇌과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떤 기능적인 문제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과 후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성장 과정에서 그 상대방의 성이라든지 그런 데서 편견 또는 그 환경에서 성정체감을 혼란시킬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경험이 있었다 이렇게 보이게 되는 것이죠. 선천적인 경우는 사실은 치유가 매우 어렵고 그것을 회복하고 장애, 불편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수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학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후천적인 경우는 상담이라든지 또는 약물치료라든지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회복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이라는 것이 남성, 여성 사실은 선택의 범위가 매우 좁죠.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성정체감 장애는 어린 시절에 초기에 어느 정도는 적절한 환경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훨씬 더 낫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유스럽게 아이를 키운다라는 관점에서 지가 좋아하니까 남자아이인데도 불구하고 치마를 계속 사서 입히고 할 때 그 부모는 그 아이의 성정체감에 대해서 잘 어느 정도 교육을 하고 그 다음 자기가 선택을 하게 하고 어느 쪽이 더 편한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 아이가 원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알 수 있게끔 그 기회를 제공해야 됩니다. 여자아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부모의 역할, 환경의 역할이 매우 많이 효과를 발휘하는 그러한 장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젠더 아이덴티티 디스오더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